네, 오늘은 위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위암의 정의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암은 위에 발생하는 악성 신생물, 즉 악성 종양을 말하는데 넓은 의미로는 위 안에도 림프종이나 악성 기질 종양 등이 생길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위암은 위선암종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위산암종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암의 원인은 뭐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지만 위라는 장기가 음식물이 처음 들어오는 장기이기 때문에 음식물 안에 있는 어떤 성분이 위암의 발생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음식물에 들어있는 염분 그리고 질산염, 아질산염 같은 그 식품 첨가 물질들이 원인이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 이러한 원인과 더불어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위암 발생에 큰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혹시 음주나 그리고 또 뭐 흡연 이런 생활 습관에서 어떤 게 가장 많이 악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흡연은 모든 암의 원인이 됩니다. 그 연기 안에 많은 양 여러 가지의 이제 발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연기가 위 점막에 직접 닿을 경우에도 거기 들어있는 발암 물질이 위암의 원인이 될 가능성 충분하고요. 음주는 적당량인 경우에는 큰 영향은 주지 않지만 점막 손상을 일으킬 정도로 이제 강한 도수의 그 알코올을 너무 자주 섭취하면 물론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위암과 위궤양 그리고 또 위암에 대해서 보통 대중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위암이 위암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위궤양이 위암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주신다면요. 실제로는 일반적인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던 환자가 그 병변이 그 시간이 오래되면은 위암으로 발전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암은 기본적인 어떤 염증 반응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위염을 일으키고 만성화되고 그런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발암 물질이 원인이 되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위암 발생이라는 그런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염이 있다든지 위궤양이 있다든지 해도 오래 두면은 뭐 위암으로 발전한다. 그거는 이제 그릇된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암의 증상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그 발생의 위치에 따라서 위암의 증상이 많이 달라지는지요?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위암이 조기에 이제 발생할 경우에는 대개 증상이 아주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위염 증상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소화가 안 되고 식후 통증이 오고 뭐 더부룩하고 그런 이제 증상들, 속이 쓰리고 하는 증상들이 일반 초기에는 그런 증상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증상들이 이제 계속 되풀이되고 약을 드시고 몇 주가 지났어도 또 계속되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하죠. 아까 말한 위치에 따른 증상은 위암이 어느 정도 좀 커져서 그 어떤 기계적인 폐색을 이룰 경우에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그 위암이 위 상부에 위 상부에 이제 크게 발생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음식물을 삼킬 때 내려가지 못하게 되니까 연하곤란이나 연하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의 암이 이 십이지장으로 나가는 위 배출 부위에 하부에 이렇게 생길 경우에는 음식물이 못 내려가고 그럼 위가 늘어나서 복부 팽만, 그다음 구역, 구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초기 증상 가운데 아까 말씀하셨던 속쓰림 그리고 또 구역질 뭐 이런 것들이 한 몇 주 정도 지속이 되면은 병원에 꼭 내원을 해야 되는 건지요? 대개 저희들은 이제 그런 이제 위험이 워낙 흔하기 때문에 속 아픈 증상이 그러면 이제 내과를 가든지 아니면 약국에 가서 위장약을 복용하게 되죠. 대개 한 1주, 2주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1, 2주 정도 드시고 또 괜찮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근데 그게 자꾸 되풀이되고 뭐 그러면은 뭐 보통은 한 2주 정도 그런 증상이 지속되면은 병원 가보는 게 가장 좋지만 뭐 그런 증상이 뭐 되풀이되고 그래도 한 1, 2개월 내에만 가시더라도 그래도 어떤 빠른 진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증상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굳이 꼽자면은 세 가지 정도만 꼽아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조기 증상으로는 속쓰림, 소화불량, 그다음에 그 상복부 통증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행된 위암의 경우에 증상을 말하자면 혈변을 본다든지 구역 구토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속쓰림 말씀하셨는데요. 그 속쓰림을 많이 이제 호소하는 환자들 중에서 뭐 위장약이라든가 아니면 뭐 향탁액이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임시적으로 이제 증상을 완화하려고 하는 환자들이 많은데요. 그거에 대한 위험성은 따로 없는 건가요? 대부분의 속쓰림 환자의 대부분이 위암이기 때문에 그런 약물 복용으로 호전이 되고 치료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 일부만이 그 위암이기 때문에 그 두 병은 이제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계속되고 반복된다면은 그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을 한번 시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혈변의 그 색은 색에 따라서 제가 그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특히 혈변의 색이 어떻게 변했을 때 위험을 좀 감지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가요? 대개 소화관 중에서 그 식도나 위 쪽이 상부에서 나온 그 출혈은 소화가 되기 때문에 혈변의 색깔이 검게 됩니다. 그래서 검붉은 색을 띠게 되고요. 하부 대장 쪽에서 나오는 출혈은 이제 선홍색을 띠게 되죠. 빨간색. 그렇기 때문에 검은 피, 또 어떻게 짜장같이 이제 그런 검붉은 색깔의 피를 볼 경우에는 상복부의 그 출혈을 의미합니다. 속쓰림 그리고 또 상복부의 통증 말씀하셨는데요. 그 통증이 어느 정도로까지 힘들어지면은 이제 검진을 권유해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위암에서 느끼는 통증은 병이 그 너무 진행돼서 주위에 뭐 림프절 전이가 되고 주위 조직 침범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위암 초기 중기에 나타내는 통증은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그냥 위험 때에 느끼는 그런 통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진단과 검사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위암의 진단 그리고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위암의 진단은 위 내시경과 이를 통한 병리 조직 검사로 확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진된 위암은 치료 방법 결정과 그다음 병기 결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복부 CT, 상부 위장관 조영술, 흉부 엑선 검사, 그리고 본 스캔 이런 검사들을 시행하고 이제 치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교수님 그 암의 병기별에 따른 치료는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위암 일기 중에 점막에 국한돼 있고 주위에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그리고 분화도가 좋은 암인 경우에는 내시경을 통한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 이라는 시술을 통해 위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조금 더 진행된 조기 위암이라든지 진행 위암 중에 비교적 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복강경을 이용한 또는 이제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위 조직이나 주위 림프절 전이나 그보다 심한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해오던 개복 수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갈수록 위암의 발병률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알고 네. 있는데요. 그렇다면 개복수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직 거의 없지는 않은데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의 수술을 개복으로 했는데 요즘은 뭐 점막하 박리술로 수술을 아닌 내시경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늘어서 거의 반에 육박한다고 볼 수 있고요. 수술과 개복 수술과 복강경의 비율도 예전에는 복강경이 훨씬 적었지만 요즘에는 역전됐습니다. 오히려 복강경으로 한 수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복강경 수술 그리고 또 내시경 시술에 한해서는요. 그 퇴원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내시경 시술인 경우에는 실제로는 뭐 입원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하루 입원해서 시술 후에 하루 입원해서 그 다음 날 다시 출혈이 없는지 다시 확인을 하고 퇴원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복강경 수술인 경우에는 보통 한 5일 정도의 입원 기간이면은 되게 그 퇴원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개복 수술인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합니다. 네, 그럼 그 치료 경과에 이어서 합병증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합병증이라기보다는 이제 일반적 그 내시경적
그 시술인 경우에는 10명 중에 뭐 한두 명 정도 이 그 치료 결과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복강경 수술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야 되는 이제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복강경 수술이나 개복 수술은 그 일반적인 다른 수술의 합병증과 비슷합니다. 즉 뭐 출혈이나 누출이나 창상 감염 등인데 우리나라 이제 외과의들의 이제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어떤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위암은 수술 후에 몇 년간 재발이 없다면 완치된 것으로 간주를 하는지요? 일반적으로 위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의 경우 수술 후 5년간 재발 소견이 없으면 완치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럼 병기별에 따라서 좀 생존율이 다를 것 같은데요. 병기별 생존율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대략의 병기로 얘기하면은 1기 경우에는 95% 이상, 즉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완치가 되고요. 2기 경우에는 80% 이상의 환자가 완치가 됩니다. 3기는 이제 좀 범위가 넓은데요. 3기 중 후기가 되면 약 40%, 3기 중 초기인 경우에는 60% 이상, 그래서 40에서 60%의 그 5년 생존율을 보이고 4기 경우에는 10% 정도의 5년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발생률 2위의 암에 위암이 랭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줄고 네. 있지만요. 네. 그렇다면 현재 국내의 발생 빈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약 15% 내외의 암이 위암이라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 인구에서 15%? 아니요. 전체 발생된 암의 약 15%가 위암으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그 세대별로 그리고 또 성비 간의 차이에 따라서 좀 이게 발병률에도 다른 추이가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위암은 주로 이제 3, 40대 이후로 증가를 해서 대개 60에서 70대에 이제 피크를 이루게 됩니다. 남자에서 여자보다 약 2배 정도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그 위암을 예방하기 위한 그 좋은 음식 또 네. 생활 수칙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암이 가장 큰 원인은 그 식품 내에 들어있는 염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염분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는 이제 국 같은데 염분의 섭취가 예상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물을 다 마시다든지 하는 그런 습관을 조금 바꾸시고요. 또 그밖에 아질산염이나 질산염이 많이 함유되고 있는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식습관 중에 찌개 같은 데를 찌개를 가운데 놓고 온 가족이 같이 들고요. 개인 접시 없이 모든 반찬을 그 여러 명이 같이 드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감염된 분이 있을 때 가족 전체가 이렇게 감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좀 어색하더라도 각자의 그릇과 각자의 어떤 앞그릇을 이용해서 드시면은 어떤 헬리코박터균 감염의 빈도를 낮추고 이것이 또 위암 발생의 그 확률을 좀 낮추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